유럽중앙은행의 이자벨 슈마벨 집행이사가 19일 불확실성 확대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슈나벨 이사는 이날 독일 민간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가 독일 마나임에서 연 행사에 참석해 다음 회의에서 특히 이후 회의들에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지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특히 은행 부문을 지목했다. 그는 은행 부문의 혼란으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부문의 불확실성이 대출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CB 관리들은 향후 금리의 향방에 대한 예측에 훨씬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스위스 내 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유로존의 영향을 다룰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내달 22회의에서는 0.25에서 0.5%포인트 사이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ECB는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3.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6일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며 ECB가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끝내기에 앞서 금리를 오는 5월과 6월, 7월에 각각 0.25%씩 올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22일 기준금리를 4.75에서 5.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준은 다음 달 2에서 3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현재로선 연준이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올린 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채 앙심을 품고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결박하고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 한 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모두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각각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내 50대 남성 C씨 자택에 찾아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집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그의 집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이 감금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께 도주하자 자력으로 묶인 테이프를 끊어낸 뒤 이웃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 DB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2시께 주범 A씨를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와 같은 날 B씨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리딩방의 회원이었다고 밝힌 A씨는 C씨 권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5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며 C씨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가담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졸피뎀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C씨의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해 둔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매체 톱에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와 그의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앞서 권 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건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이들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설정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전담해 수사해온 하리스 자보티치 검사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외신 보도로 권 씨가 체포 직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현지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고 정정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채 앙심을 품고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결박하고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모두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내 50대 남성 C씨 자택에 찾아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집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그의 집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이 감금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께 도주하자 자력으로 묶인 테이프를 끊어낸 뒤 이웃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2시께 주범 A씨를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와 같은 날 B씨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의 회원이었다고 밝힌 A씨는 C씨 권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5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며 C씨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가담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졸피뎀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C씨의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유명인과 정치인 등의 계정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공인 인증 마크를 당초 예고보다 20일 늦게 없앨 방침이다. 머스크는 지난주에 트윗을 통해 시행 날짜를 20일로 정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그는 당초 이 정책이 만우절인 지난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인증마크를 잃은 건 수천 개 가운데 트위터가 새로 도입한 유료 인증 정책을 비판한 뉴욕타임스뿐이다.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서들인 머스크는 공인 인증마크제 폐지를 공언한 뒤 대신 개인의 경우 월 7.99달러를 내면 블루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골드 인증마크를 받는 데 한 달에 $1,000를 내야 한다. 트위터는 그동안 일정 절차를 거쳐 공인 인증마크를 대가 없이 붙여줬지만 곧 블루 인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증을 떼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논란을 낳았다. 일부는 개인 간 평등을 촉진할 것이라며 머스크의 결정에 환호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가짜 계정이 확산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위터는 작년에 가짜 계정이 퍼지자 블루 인증제 출시를 미룬 바 있다. 일부 전직 직원들은 대규모 인증마크 삭제가 서비스 붕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WP는 전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절반이 넘는 직원과 몇몇 임원을 해고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트위터가 미국 공영라디오 NPR 계정에 정부 출연 미디어라는 딱지를 붙이자 NPR이 트위터 사용 중단 방침을 밝히는 등 언론과 마찰도 끊이질 않았다. 면역 공방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형 토큰 HND 프로토콜이 한국 디지털 에셋과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커스터디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ND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생태계 면역 공방뿐 아니라 웹 3.0 기반의 온라인 멤버십몰에서 제휴된 모든 헬스 앤 뷰티 브랜드의 리워드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며 또한 라이프 멤버십 NFT를 통한 보상형 유틸리티 토큰이다. 코다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설립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로 법인 및 기관에 특화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HND 프로토콜의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미래 INT는 A락과의 전자지갑 기술 제휴 계약에 이어 코다와 커스터디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HND 프로토콜 재단에서 공시한 스케줄에 따라 HND 토큰의 유통량과 락업 관리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알터너티브 4월 20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가 52점을 기록하며 63점을 기록한 전일 대비 11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로써 3월 17일부터 한 달간 탐욕 단계를 유지하던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가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 이는 투기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19일 발표된 영국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파이낸스의 대규모 매도 주문이 투기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포렉스의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 매트 웰러는 코인데스크 TV의 프로그램인 퍼스트 무버에 출연,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 때문에 시장 상황이 더 취약해졌다. 거시경제 데이터의 일부가 대규모 매도자의 매도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3만 달러 선이 붕괴면서 연쇄적인 매도 주문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간밤 4% 이상 하락하며 29,000달러 선 아래로 거래가가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7%가량 급락했으며 2,000달러 선이 붕괴되었다. 가상자산 뉴스 플랫폼 코인게이프는 달러 인덱스가 100위로 상승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급락한 점에 주목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의 아유시 진달 기자는 비트코인이 100일 단순이동 평균선인 29,200달러 아래서 거래되었다고 전했다. 또 29,050달러 부근에서 저항과 함께 주요 약세 추세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달 기자는 비트코인이 29,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지지선이 28,7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때 다음 주요 지지선은 28,5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8,500달러 아래의 종가가 형성된다면 비트코인의 지지선은 28,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비트코인 가치는 27,4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대체불가 토큰 프로젝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오라클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중인 NFT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대홍기획은 외부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NFT가 변화되는 다이내믹 NFT 기술, NFT를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난수 생성 기능 기술 등 NFT 관련 핵심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국내외 유수 기업과 협력해 NFT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판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2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전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일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 75% 상승한 29,1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도 낙건론이 팽배한 모습이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와 여론조사 업체 핀더가 암호화폐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최고 42,2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소 전망치는 17,026달러였으며 올해 말에는
35,485달러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들 응답자는 비트코인료는 2025년에는 99,781달러까지, 2030년에는 297,848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월 조사 대비 29%, 58% 각각 증가한 수치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곧 전례 없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FTX 붕괴와 미국 은행의 연속 파산이 암호화폐 시장 새로운 강세장의 촉매제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 완료, 아비트람의 흥행과 곧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더해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는 최근 트위터에 2022년 11월 BTC 15,500달러가 바닥이었다고 확신한다. 32,000달러 목표에 도달하면 반감기 가격 전망을 60.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2025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